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에서 뽑은 주제, 지난주에 대비해서 급상승한 주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간만에 1위의 IT 분야가 나왔습니다. 아, 제일 좋아하시는 분야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겁니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아이폰. 네. 그 15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SNS가 좀 재밌는 게요. 네. 아이폰이 나올 때면은 항상 이게 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간에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요. 스마트폰이 뭐 예를 들면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네. 새로운 폰이 나오면 SNS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우리 손에서 제일 오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아이폰이 나오면 특히나 우리나라 뉴스들에 항상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습니다. 혁신은 없었다. 그죠? 혁신은 없었지만 판매는 잘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모양도 달라지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케이스만 조금 달라졌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정말 혁신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 네. 일단 이들이 말했던 혁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USB-C 타입을 탑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 이용자들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카피라이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표준이 맞지 않는 걸 쓰다가 네. 이제 USB-C를 쓰니 이제 혁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안드로이드나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아니 이거 안드로이드 폰에서 그러네요. 언제나 USB-C 타입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번에 바꾼 게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거든요. 맞아. 표준안을 써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이제 혁신으로 이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애플에 대한 마케팅을 비난하시는 분들은 아 무슨 애플이 또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할 게 없어서 그 C 타입을 혁신이라고 하면은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혁신이 없는데 잘 팔릴까라고 하면 이제 애플이 이번에 나온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다 넣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가벼워졌고 사진 잘 나오고 네. 예쁩니다. 그럼 이제 끝났다 이거죠. 가격대는 비슷한데 사진도 잘 나오고 가벼워졌고 예뻐졌으니까 살 사람들은 산다라는 게 이제 애플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공무원들에게는 이 애플 기계 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지금 외국에 있는 스마트폰 사지 마라니까 이제 삼성폰도 포함이거든요. 네.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애플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측들이 이미 뭐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이 투폰 그러니까는 어떤 업무용 폰하고 스마트폰을 별도로 쓰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아이폰이 나올 때면 우리나라에 또 갤럭시와 관련된 이제 계속 이제 그 기사들이나 SNS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확실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IT 컬럼리스트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에 나가서 애플 얘기를 하면 라이브에서 댓글에서 애플 알바냐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고 중간에 또 삼성 얘기를 하면 삼성 알바냐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다른 건 몰라도 이 스마트폰은 자기가 쓰는 폰에 대한 좀 프라이드가 좀 높으신 것 같고요. 네. 상대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이런 형태들의 좀 글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폰들이 나올 때는 언제나 가장 뜨겁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양쪽 다 알바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래 경쟁을 통해서 시장이 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플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제 새로운 적이 강적이 생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 선의의 경쟁이 오히려 시장을 키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IT 분야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이슈가 네, 이거 있다고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추석이라는 키워드고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추석 때 워낙 요즘 뭐 기프티콘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상품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뭐 상품권이 발송됐다, 택배가 발송됐다, 심지어 뭐 소소하지만 가족과 함께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URL 링크가 오는 이른바 추석 스미싱의 주의보가 지금 상당히 심하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60대 이상 분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요. 제가 요즘에 오는 문자들을 보더라도 이거 잠깐만 긴장 풀면은 넘어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멘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친화적으로 정말 광고 쓰듯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URL 누르고 뭔가 설치하면 핸드폰에 있는 거 다 털릴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누르지 마라. 네, URL. 누르지 말고 그냥 단순히 누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일단 삭제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사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하신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특히나 최근에 이제 승차권
같은 경우에 UR을 이제 해서 뭔가 뭐 승차권이 왔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가짜 UR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 뭐 조심하시고요. 예약을 해놨는데 그렇죠. 승차권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승차권 요즘에 이렇게 보내주나? 뭐 이러면서 네. 누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번호 같은 거 잘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전화하시고 아니면 확인하시는 이런 숙지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솔직히 피해가 발생되면 좀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해당 금융사의 고객센터나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생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거 수사도 좋지만 이런 거 수사 신속하게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국민들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제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제는 연애 분야고요. 키워드는 시간차 비보라고 하는 안타까운 이제 키워드입니다. 네. 많은 작품에서 열연을 펼쳐온 배우시죠. 변희봉 씨, 또 노영국 씨 같은 날 이제 맞아요. 몇 시간을 차이로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배우 변희봉 씨 같은 경우에는 췌장암 투병 중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또 이제 노영국 씨 같은 경우는 이날 새벽녘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배우 다 워낙 이제 연기도 이제 상당히 출중하셨고 또 많은 캐릭터로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변희봉 씨 같은 경우는 완쾌를 응원하는 팬들의 바람이 있었고 이제 당시 완치가 됐습니다. 병이 재발해서 암투병을 해오셨던 걸로 이제 전해졌고요. 또 이제 노영국 씨의 별세는 저 갑작스러웠는데 KBS 드라마 효시민의 각자 도생에 출연하면서 왕성 활동을 펼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전날까지도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다가 심장마비를 통해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제 그 어떤 안타까운 그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요. 또 그 네. 부분에 있어서의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이러한 의견들도 내용들도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3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두 개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후보자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또 오늘 내일 이틀 이어지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두 후보자 모두 다 뭐 재산 신고 누락, 후보자 부분의 투기 의혹 뭐 이런 또 김행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 당시에 이제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이러한 좀 논란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방금도 이 얘기에 나온 키워드인데 국방 관련 키워드고요. 러시아라는 키워드죠. 김 위원장, 그러니까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에 가장 오래 이제 북한을 비우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행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이전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오가면서 이것도 같이 화제가 된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위 분야는요? 4위 분야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추석입니다. 그렇죠. 이거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죠. 맞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추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때쯤 되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와요. 근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판매 동향을 분석을 해서 쇼핑 추석 키워드를 좀 분석을 했거든요. 네. 이번 추석 쇼핑 키워드가 명절 해방이라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워낙 10일 동안의 최장 거의 황금 연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번 명절은 명절이 아니라 내가 해방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행을 떠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추석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뭐 상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네. 지난 추석과 비교해서 축산 가공식품, 간편 조리식품, 즉석밥, 컵밥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1인당 평균 구매액 같은 경우에도 가공식품이나 건강식품이 증가했고 여행 상품 구매도 늘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여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또 뭐 수영복이나 래시가드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맞지 않게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브랜드에서도 20대에서 50대 이상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네. 이번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56.4%로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자보다 많았고요. 또 네. 가족 친지 방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쉬겠다라는 분은 30%, 국내 여행을 계획한다는 응답자도 22.4%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명절에 집콕 혹은 여행 계획도 많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편의점 그러니까 도시락이나 간편식 같은 이런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호텔 같은 곳에서는 추석 연휴에 대한 만실을 기대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네. 반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 때 하면은 이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시끌시끌하거나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지 않고 차례 지내지 않고 이렇게 네. 되니까 소위 말해서 대목이 사라졌다.
상차림도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그 과일의 물가 자체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는 부담되고 또 그곳에서의 계속 이 대목을 기대하는 판매상들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고물가를 호소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는 작년보다 추석 상차림 비용이 줄었다라는 통계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네. 진짜 준 거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가족 기준 올 추석 상차림 비용이 대형마트 34만 2,467원, 전통시장 26만 3,535원으로 작년 대비 3.2% 또 6.2%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SNS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금액으로 되나? 이거 좀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요즘 뭐 통계 조작 얘기도 많은데 설마 그렇진 않겠죠. 제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59조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 59조가 부족하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SNS의 의견을 좀 종합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 펑크가 날 수 있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 세수 결손 대응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가능한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좀 심각한 고민이나 걱정들에 대한 의견들이 좀 SNS를 달구고 있는 이런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금이 안 거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앙정부도 중앙정부지만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이거 예산이 적잖아요. 그렇죠. 지방 교부금이 지금 뭐 교육까지 다 합치면 23조 원인가 넘게 줄고 있다. 네. 지자체들은 허리 더 잔뜩 졸라매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엉뚱한 분들이 피해 입지 않을까 좀 걱정되네요. 그러니까요. 좀 세수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 속 이야기를 살펴보는 흔적 역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